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농자천하지대본은 농사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곡물을 심고 거두는 일이 제대로 되어야 백성의 삶이 풍요롭고 국민의 생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잘 다스려지므로 그만큼 농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이미 자급률이 100%를 넘어 쌀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여전히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는 밀과 함께 식량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를 바이오 연료용으로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며 식량 폭동까지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악순환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은 인구의 증가나 재해, 재난, 전쟁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는 식량 안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커피콩은 넘쳐나지만 당장 먹을 쌀한 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를 덮친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바닷길 하늘길이 막혔고 이에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2018년 식량 원조 협약 FAC에 가입해 매년 쌀 5만 톤을 식량 위기국에 지원하고 있죠. 쌀을 지원해준 결과로 세계 30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식량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FAC 가입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은 쌀을 지원한 나라라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매년 쌀 5만 톤을 식량 위기국에 지원하다니 정말 대단한 발전인 것 같습니다. 남수단 분쟁 때 탈출해 우간다 난민촌에 정착한 20대 아칸디 씨는 한국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고 한국 쌀 덕분에 아이들이 신이 나고 저도 고향에서처럼 밥을 지을 수 있어 좋아요. 한국 쌀은 저에게 추억과 기쁨을 줍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 6.25 전쟁 직후 한국이 식량 위기국일 때 한국은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쌀을 원조 받았죠. 전후의 처참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던 국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렸을 때 미국을 비롯한 UN 국가들은 가난한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과거 받았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국은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곡식 지원과 농업기술도 전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도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한국은 뛰어난 농업기술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농업 선진국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메마른 사막의 모래가 아닌 황금색의 잘 익은 벼로 물들어 한국의 K 농업기술이 전 세계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이 황금색의 주인공은 한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국산 통일벼를 아프리카의 고온 건조한 기후에 맞춰 개발한 이슬이 아세미 품종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기술력으로 아프리카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직접 개발, 아프리카 기후에 잘 맞는 벼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쌀의 장점만을 고스란히 계승해 만들어낸 품종이었죠.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아프리카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은다의 신토레 씨는 한국에서 온 이 벼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내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터지면서 아프리카 전역에 한국의 농업기술 및 한국 품종을 들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을 전수받으려는 나라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닌데요. 오일머니라고 불리는 아랍에미리트도 한국의 농업기술력을 바탕으로 식량 자급에 도전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역이라 식량 자급이 낮고 토양이 유독 높은 알칼리성이라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pH 농도를 중화시키는 게 관건인데 이를 해결하려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가 UAE에서 쌀 재배를 시도했지만 토양의 pH 농도를 중화시키는 기술이 없어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재배에 성공한 곳은 한국이 최초였습니다. 쌀 자급률이 사실상 0%에 달했던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도움으로 자급하며 벼를 수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이는 한국의 농업연구 및 R&D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팜의 선두주자로 앞서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등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농산품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인데요.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경우 스마트팜을 통해 식물에게 공급되는 물의 양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동시에 절수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온 건조한 기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한 기술이 바로 한국형 냉방 시스템인 포그 냉방입니다. 이 기술은 안개를 응용한 것으로 물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시설 내 온도를 작물이 자라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온실 개선 사업을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참여하여 스마트팜을 넘어서는 스마트시티를 완공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프리카의 참혹한 식량난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유엔에서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기아와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곡물 지원이 아닌 현지에서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농업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한국의 식량 지원이 모범 사례라고 극찬하고 감사를 표현했죠. 또한 한국의 우수한 농업이 알려지자 한국 농촌의 현대화의 근본이 된 새마을운동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잠비아, 우간다 등 몇몇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 지역을 찾아 새마을운동 보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농촌진흥청 코피아의 단원들이 아프리카 각지에 나가 현지 사정에 맞는 실질적인 농법 전수 및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선진 농업 기술들을 전수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있습니다. 선진 농업 기술을 전파해주는 조건으로 아프리카에서 23개국이 우리나라의 공산품, 군사장비 등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K농업으로 시작된 아프리카의 한류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모든 국민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난과 식량 안보에 대비해 전 세계에서 단 2국뿐인 시드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 및 핵폭발과 같은 지구 대재앙 상황으로부터 식물유전 자원을 보전하고 대비하기 위해 건설된 세계 최초 야생식물 종자 연구 저장 시설입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해발고도 6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46m 지점에 터널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강화 콘크리트 60cm와 3중 철판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규모 6.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자가발전기도 운영하고 있어 국가의 모든 재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드볼트 내부는 종자를 보관하기 위해 1년 365일 영하 20도 이하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서 일반인의 출입은 어렵다고 합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한국판 노아의 방주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오늘은 한국의 농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K농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식량 지원으로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식량 기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